여기 해외 연수를 위해 한국에 온 미국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전 경찰청에서 연수받기 위해 공항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도착했는데요. 그들은 터미널에 도착하자 무척 긴장한 눈빛으로 안을 둘러봅니다. 그러던 중 연수를 온 경찰관 중 존의 눈에 믿기지 못할 장면이 포착됩니다. 존은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한국인들은 미쳤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체 왜 그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 경찰관 존 코리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는 존 코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존 코리라는 제 이름을 들으면 소설 속 주인공이냐고 놀리곤 하는데요. 미국 소설 중에 존 코리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저희 아버지는 존 코리 시리즈의 광팬이셨습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플럼 아일랜드를 읽고 푹 빠져 태어난 저에게 존 코리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경찰이 되었을 때도 아버지는 존 코리도 특별기동대 요원이 되기 전엔 뉴욕 경찰이었다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된 저는 어느 날 해외 연수의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저희 도시의 경찰청은 그 당시 한국의 대전 경찰청과 협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생각보다 경쟁률이 치열했지만 다행히도 연수생으로 뽑혀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고속버스로 갈아탔는데 솔직히 이때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미국에도 한국에서 운영되는 것과 비슷한 시외버스는 있었지만 시외버스의 수준이 썩 좋지 않은 데다가 이런 버스 터미널들은 대개 우범지역이었거든요. 노숙자와 범죄자 출신 불황자들이 죽치고 있거나 심한 경우 거기서 약을 거래하는 인간들도 있었죠. 기차나 국내선을 이용해 이동할 줄 알았는데 버스를 통해 가다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래도 버스 상태는 정말 좋았습니다. 프리미엄 버스라 좌석이 넓은 것도 좋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선 자리에 앉으면 마치 비행기에 온 건 마냥 앞 좌석 뒤에 작은 모니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TV도 볼 수 있었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운행 정보도 볼 수 있어서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대략적인 시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USB를 꽂을 수 있는 곳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온 USB를 넣어서 영화를 보더군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예전에 한국에 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타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거치대를 열면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충전기를 가져오지 않아도 든든했죠. 그리고 각 좌석마다 커튼까지 있어 시야를 차단할 수 있어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한 사람들은 커튼을 닫고 편하게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대전 터미널에 도착한 저희는 차에서 내려 처음으로 한국의 터미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대원들은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버스 터미널과는 규모나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대전 터미널로 오기 전 인천공항 여객버스를 타고 도착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봤을 때만 해도 저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대부분의 터미널의 치안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뉴욕의 포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은 미국에서 가장 큰 터미널이었기 때문에 경찰들이 항시 순찰을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가장 큰 터미널이라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했는데 지방 도시의 터미널을 와도 이런 규모의 이런 분위기일 거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넓은 터미널 안에 많은 사람이 오가고 음식점이나 카페 등 각종 가게들이 입점해 있었으며 노숙자나 위험한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터미널에는 깡패나 한량들이 자기들 영역 표시니 뭐니 하면서 곳곳에 스프레이에 낙서를 해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저희를 인솔하시는 한국 경찰에게 원래 한국은 버스 터미널들이 이렇게 크냐고 물어봤더니 그 한국 경찰분께서 도시의 크기마다 터미널이 다른데 그래도 중소도시 이상 되는 터미널들은 작지 않은 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제가 정말 다른 나라에 와 있구나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의 분위기도 각 나라에 따라 조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연 이곳이 정말 안전할까 걱정되는 게 순찰 도는 경찰이 안 보였습니다. 거의 다 민간인 같더군요.
심지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에 온 부모들도 보이는데 무슨 생각으로 경찰도 없는 터미널에 아이를 데려온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스쳐 지나갔던 아가씨 같은 경우에도 짧은 미니스커트에 일행 없이 혼자 돌아다니더군요. 만약 제 딸이 버스 터미널에서 저렇게 다닌다면 호통을 쳤을 겁니다. 여자 혼자 저렇게 노출 있는 옷을 입고 버스 터미널에서 돌아다닌다. 이건 미국에서도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동생에게도 짧은 반바지를 입을 때는 안전한 곳만 돌아다녀라, 꼭 친구들이랑 같이 다녀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지랖 같은 걱정을 하는 찰나 같이 연수를 온 대원 중 하나인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는 몹시 놀란 얼굴을 한 채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저 남자 보여? 돈을 뽑고 있어. 저는 처음에 돈을 뽑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ATM 기기가 가게나 은행 바깥에 버젓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고 설령 있더라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위험하고 누가 돈을 뽑을까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데이비드가 가리킨 곳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ATM 기기가 여러 대 설친 곳에서 남자 한 명이 돈을 뽑아 그 돈을 봉투에 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폐도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와 저는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그 남자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사라지고 나서 몇 초 뒤에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아까 제가 보았던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무방비한 차림도 모자라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ATM 기기에 꽂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인들은 다들 소매치기한테 당하고 싶어 안달이 난 건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느낀 저는 인솔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경찰에게 저 아가씨한테 주의 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저 차림으로 카드까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겁도 없이 꺼내는 게 너무 걱정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경찰은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저 정도는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버스 터미널에서는 ATM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뽑거나 은행 일을 보는 게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데이비드는 그날 숙소에서 한국은 치안이 좋고 보안이 철저하다더니 정말 맞긴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한국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각이 달라졌는데요. 해외 연수 교육에는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있었는데 시스템 및 수사기법 교육은 물론 실제 연수 온 미국 경찰대가 현장 실습을 해보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녁에 나가 직접 한국 경찰들과 순찰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녁 시간에도 여자 혼자 귀가하거나 심지어는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로 보이는 아이가 귀가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떻게 저 아이가 이 시간에 혼자 돌아다닐 수 있냐고 교육해주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 경찰관께서는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닌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도 학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한다.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딸도 저녁밥 일찍 먹고 학원 갔다가 8시 반쯤에 돌아온다며 학원에서 집이 가까우면 흔한 일이라고 했죠.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미국 학부모들은 차로 아이들을 등하교시켜주고 저 또한 고등학교 때 면허증을 따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데려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놀란 것은 한국 시민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순찰하고 있으면 저희에게 종종 다가오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엔 외국인 경찰대가 신기하니 보러 오는 것 같다고 해석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유실물을 전달하려고 말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달해준 분실된 물건 중에는 꽤 고가의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명품 지갑이나 아이폰도 있었고 심지어는 떨어진 현금 봉투를 그대로 주워서 전달한 사람도 있었죠. 이 모습을 보면서 ATM 기기에서 돈을 뽑거나 카드를 집어넣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덕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런 귀중품도 돌려줄 정도로 선량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남을 해코지하려는 나쁜 맘도 먹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동안 치안이 잘 유지되는 것은 경찰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시민들의 협조와 사고방식 그리고 바른 가치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수 교육을 끝내고 다시 미국에 돌아온 저는 어쩔 수 없이 자꾸 한국과 비교하게 되는데요. 한국 시민들의 도덕심과 시민의식, 미국 시민들의 도덕심과 시민의식을 비교했을 때 후자 쪽이 떨어진다는 것을 잘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국 미국이지만 이런 점은 한국으로부터 좀 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으로 해외 연수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깜짝 놀란 미국 경찰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해 주세요.